제 친구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날렸습니다. 세금으로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받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 그런데 받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1,000만 원 넘게 세금을 더 낸 겁니다. 며칠 전 이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야, 나 큰일 났어. 내가 그때 말해준 거 진짜였어? 저는 올해 62살입니다. 솔직히 2년 전만 해도 저도 이걸 몰랐어요. 그냥 정년퇴직하면 바로 연금 받는 줄 알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죠? 그런데 어느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뜯어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제 연금 개시 연령이 64세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60세에 퇴직하는데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 4년은 어떻게 하라는 건지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연금 크레바스라는 겁니다. 소득의 공백기죠. 특히 1965년생부터 1968년생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해요. 아니 사실 55세 이상이시면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하거든요. 오늘 이 시간 동안 4년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 연금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 그리고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제 친구 이야기부터 해드릴게요. 이 친구 이름을 김태수라고 하겠습니다. 태수는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대기업에서 30년을 성실하게 일했죠. 저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이 친구가 59살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퇴직금으로 1억 2천만 원을 받았대요.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태수가 그 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그냥 은행 계좌에 넣어뒀어요. 뭐 누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몰랐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이쪽 공부를 좀 해놓은 터라 태수한테 전화를 했어요. 태수야, 퇴직금 IRP로 받았어? 그렇게 하면 세금 많이 아낄 수 있는데. 그랬더니 태수가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런 거 복잡해. 그냥 이렇게 받았어. 필요할 때 쓰면 되지 뭐. 저도 이해가 됐어요. 솔직히 IRP니 뭐니 하는 용어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태수한테 자세히 설명해줬죠. 지금 낸 퇴직소득세가 대략 1,200만 원 정도 될 거야. 근데 말이야, IRP로 받아서 11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나 깎아줘. 처음 10년은 30%,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해줘. 그럼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480만 원을 아낄 수 있었어. 거기다 운용수익에 붙는 세금도 차이가 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그냥 금융소득세가 붙는데 IRP로 연금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에서 5.5%밖에 안 돼. 이것도 몇백만 원 차이야.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생각해봐. 퇴직하면 지역가입자로 바뀌잖아. 그럼 통장에 큰 돈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가. 이것도 1년에 수백만 원이야. 다 합치면 최소 1,000만 원은 넘게 차이가 나. 어쩌면 1,500만 원도 될 수 있어. 태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진짜야? 그럼 나 어떡해? 벌써 받아버렸는데? 다행히 방법이 있었어요. 퇴직금 받은 지 60일 이내면 IRP 계좌로 다시 옮길 수 있거든요. 태수가 받은 지 딱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둘이 은행에 같이 가서 IRP로 옮겼습니다. 그날 태수가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 1,000만 원 넘게 날릴 뻔했어. 저는 태수한테 말했죠. 아니야, 나도 우연히 알게 된 거야. 만약 내가 이걸 몰랐으면 나도 똑같이 했을 거야. 그날 이후로 생각했어요. 이런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평생 열심히 일해서 받은 퇴직금인데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는 분들이 많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태수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연금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먼저 국민연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아마 대부분 60세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952년생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60세부터 받으세요. 이분들은 이미 다 받고 계시겠죠. 1953년생부터 1956년생까지는 61세부터 받습니다. 1957년생부터 1960년생까지는 62세부터 받고요. 1961년생부터 1964년생까지는 63세부터 받아요.
1965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1969년생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두 65세부터 받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정보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 1966년생이시면 지금 59세시죠? 내년이면 60세가 되고 퇴직을 하시게 되는데요. 혹시 퇴직하시면 바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4년을 더 기다리셔야 해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1998년에 국민연금법이 바뀌었어요. 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2013년부터 5년마다 수령 나이를 한 살씩 올리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65세까지 올리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1960년생과 1961년생은 한 살 차이인데 연금은 1년 차이로 받아요. 62세와 63세니까요. 1964년생과 1965년생도 마찬가지고요. 한 살 차이인데 연금은 1년 차이가 나는 거죠. 63세와 64세요. 좀 억울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법이 그렇게 정해진 거라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 자체를 늘리는 겁니다. 어차피 받을 거라면 조금이라도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추납, 임의 계속가입, 연기연금이에요. 어렵게 들리시죠? 하나씩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추납부터 알아볼게요. 추납은 추후납부의 줄임말이에요. 과거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금 소급해서 내는 겁니다.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사업이 어려웠다든지, 잠깐 실직을 했다든지, 아니면 출산하고 육아 때문에 일을 못했다든지. 그런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못 내신 분들 계시죠? 바로 그 기간을 찾아서 지금 돈을 내면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고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이 30대 초반에 사업을 하셨대요. 그때 2년 정도 국민연금을 못 내셨어요. 돈이 없어서 납부예외 신청을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사업을 정리하시고 다시 직장에 다니면서 연금을 내셨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2년을 추납할 수 있더래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2년 추납하는데 약 6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추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연금액이 매달 12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1년이면 144만 원이고요. 10년 받으면 1,440만 원, 20년 받으면 2,88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을 내고 2,880만 원을 더 받는 거잖아요. 거의 5배 가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추납의 효과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으로 따지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추납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고요? 쉬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거나 모바일 앱을 다운받으세요. 앱 이름은 내 곁에 국민연금이에요. 거기 보면 나의 가입 이력 조회라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시면 본인의 가입 이력이 쭉 나옵니다. 언제 납부했고 언제 납부예외였는지 다 나와요. 납부예외 기간을 확인하신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돼요. 번호는 1355입니다. 그럼 상담원분이 친절하게 추납 비용을 계산해주세요. 추납은 최대 10년 전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60살이시면 50살 때 납부예외 했던 것까지 추납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추납 비용이 생각보다 부담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재정 상황을 보고 판단하셔야 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건 평생 받는 연금이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이건 60세가 넘어서도 계속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거예요. 보통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가입하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면 최대 65세까지 계속 가입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예요.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나면 연금액이 약 5% 늘어나거든요. 5년을 더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25%가 늘어나는 거예요. 월 100만 원 받던 분이 12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생 가는 거니까 정말 큰 차이죠. 20년만 받아도 6천만 원 차이예요. 그럼 60세가 넘어서 어떻게 계속 가입하느냐? 재취업을 하시거나 소득이 있으시면 자동으로 가입이 돼요. 이걸 당연가입이라고 해요.
하지만 소득이 없으셔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시면 가입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셔야 해요. 직장 다니실 때는 회사가 절반 내주잖아요. 하지만 임의계속가입은 본인이 100%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조금 부담스럽더라도 평생 받을 연금이 25%나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가입 기간이 짧으신 분들은 꼭 고려해 보세요.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연금을 못 받거든요. 9년 가입하신 분은 1년만 더 하시면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꼭 하셔야 해요. 또 20년을 채우시면 기초연금도 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년이나 19년 가입하신 분들은 조금만 더 하시면 기초연금까지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기초연금이 지금 월 32만원 정도 되니까 정말 큰 돈이죠. 세 번째 방법은 연기연금입니다. 이건 연금 받는 시기를 조금 늦추는 거예요. 보통 연금은 정해진 나이부터 받잖아요. 64세면 64세부터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어요. 왜 늦출까요? 늦출수록 연금액이 늘어나거든요. 1년 늦추면 7.2%가 늘어나요. 2년 늦추면 14.4%, 5년 늦추면 36%나 늘어나고요. 월 100만원 받던 분이 136만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평생 가는 거니까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트실 거예요. 늦게 받으면 받는 총액이 적어지는 거 아닌가? 좋은 질문이세요. 계산을 해보면 대략 79세에서 80세쯤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80세 이상 사시면 늦게 받는 게 더 유리해요. 요즘 평균 수명이 어떻습니까? 남자도 80세를 넘고 여자는 87세예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늦게 받는 게 유리한 거죠. 특히 부모님이 장수하셨거나 본인이 건강하시면 더더욱 좋고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럼 64세부터 69세까지 5년 동안은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거죠. 바로 여기서 4층 연금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그 기간을 채우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연기연금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국민연금을 늘리는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추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이요. 이 세 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연금액을 정말 많이 늘리실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 세 가지를 다 하셨어요. 추납으로 3년을 채우시고 임의계속가입으로 2년을 더 하시고 연기연금으로 3년을 늦추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월 80만원 받을 연금이 130만원이 됐어요. 5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1년이면 600만원이고요. 20년이면 1억 2천만원이에요. 정말 큰 차이죠? 이게 바로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부연금 전략이에요. 많은 가정에서 남편만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요. 아내는 전업주부셨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죠. 이러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유족연금이라는 게 나와요. 남편이 받던 연금의 60%를 아내가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내도 본인 연금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해요. 본인 연금이나 유족연금 중에 큰 것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그래서 아내 연금이 적으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남편이 월 150만원을 받고 아내가 월 50만원을 받으면 부부 합산 200만원이죠. 그런데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아내는 유족연금 90만원이나 본인 연금 50만원 중에 선택하셔야 해요. 당연히 90만원을 선택하시겠죠. 그럼 아내가 평생 낸 연금이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내 연금을 최대한 늘리셔야 합니다. 최소한 남편 유족연금만큼은 만드시는 게 좋아요. 남편 연금이 150만원이면 유족연금이 90만원이잖아요. 그럼 아내 연금을 100만원 정도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도 아내는 본인 연금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유족연금 90만원보다 많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아내 연금을 늘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추납과 임의가입을 활용하시면 돼요. 전업주부셨던 기간을 임의가입으로 채우시고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으시면 추납하시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부부가 이렇게 하셨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30년 하셔서 연금이 월 180만원 정도 나왔어요.
아내는 결혼 전에 7년 일하시다가 그만두셨대요. 그럼 가입 기간이 7년이니까 연금이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아내가 이미 가입을 13년 하셨습니다. 50세부터 63세까지요. 그렇게 해서 가입 기간을 20년 채우셨어요. 그랬더니 아내 연금이 월 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부부 합산 2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108만 원인데 아내는 본인 연금 80만 원을 받으시면 돼요. 물론 108만 원이 더 크긴 하지만 차이가 크지 않죠.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독립적인 연금이 생긴 거예요. 이게 심리적으로 정말 중요해요. 남편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본인 명의로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내가 남편보다 오래 사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자가 평균 수명이 더 기니까 확률이 높죠. 그럼 아내는 혼자 살아가셔야 하는데 연금이 있으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가장 다행인 게 연금이 있다는 거래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매달 나오는 돈이 있으니까 자식들한테 미안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부부연금 전략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전업주부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 꼭 한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국민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67만 원 정도 됩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이신 분들은 평균 110만 원 정도 받으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셔도 노후가 훨씬 안정될 거예요. 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더 남았어요.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60세부터 64세까지 4년, 이 공백기를 어떻게 메우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금을 어떻게 받아야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IRP는 뭐고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주택연금은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은지, 이런 실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돈 계산하고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잠깐 물 한 모금 드시고 편하게 계속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부터 64세까지 4년을 어떻게 버티느냐 하는 문제예요. 저도 이 문제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60세에 퇴직하면 64세까지 연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 먹고 살라는 건가요? 이게 바로 연금 크레바스예요. 소득의 공백기. 정말 무서운 단어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재취업입니다. 60세에 퇴직하셔도 아직 건강하시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60대에도 일하세요.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 지인 한 분은 60세에 퇴직하시고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만 일하신대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버신대요.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다고요. 또 다른 분은 젊을 때 했던 일을 살려서 컨설팅을 하세요. 한 달에 몇 번만 나가시는데 괜찮은 수입이 된대요. 그런데 모든 분이 재취업을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퇴직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까 제 친구 태수 이야기 했잖아요. 퇴직금을 IRP로 받은 이야기요. IRP가 뭐냐고요? 개인형 퇴직연금이에요. 인더비저월 리타이어먼트 펜션의 약자죠. 쉽게 말하면 퇴직금 전용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통장이 정말 대단합니다. 왜 대단하냐? 세금 혜택이 엄청나거든요. 먼저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내게 됩니다. 지금 당장 안 내도 돼요. 이걸 과세의 연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줘요. 처음 10년 동안은 30%를 깎아주고 11년 차부터는 40%를 깎아줍니다. 1억 원 퇴직금에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쳐봐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1,0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연금으로 10년 받으면 700만 원만 내면 돼요. 300만 원을 아끼는 거예요. 11년 이상 받으면 600만 원만 내면 되고요. 40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거기다 또 있어요. IRP에 개인이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있어요. 1년에 최대 1,800만 원까지요. 그 중에서 9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가 돼요. 그런데 IRP를 같이 하시면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300만 원을 더 넣을 수 있는 거죠. 세액공제율이 얼마냐고요? 연봉에 따라 다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시면 16.5%예요. 900만 원 넣으시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으세요. 5,500만 원 초과하시면 13.2%예요. 900만 원 넣으시면 118만 8천 원을 돌려받고요. 이게 매년 돌려받는 거예요. 10년 동안 900만 원씩 넣으면 1,185만 원에서 1,485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운용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나중에 내요. 지금 당장 안 내도 되고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을 내는데 세율이 정말 낮아요. 69세 이하면 5.5%, 70세부터 79세까지는 4.4%, 80세 이후는 3.3%예요. 일반 금융소득세가 15.4%인 거 생각하면 엄청 낮죠? 그래서 IRP가 정말 좋은 겁니다. 퇴직금도 넣고 개인 돈도 넣고 세금도 아끼고 투자도 하고 일석사조예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를 들어볼게요. 김철수 씨가 있다고 쳐봐요. 60세에 퇴직해서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어요. 철수 씨는 이 돈을 IRP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900만 원씩 추가로 넣기로 했어요. 60세부터 64세까지 4년 동안 3,600만 원을 넣는 거죠. 그럼 세액공제로 매년 118만 8천 원씩 4년 동안 475만 2천 원을 돌려받아요. 그 돈으로 생활비를 보충하는 거예요. 그리고 IRP 계좌에 있는 돈으로 투자를 합니다. 안전한 예금도 넣고 펀드도 조금 넣고요. IRP는 원금 보장 상품과 펀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다만 펀드는 70%까지만 넣을 수 있어요. 4년 후에 철수 씨가 64세가 됐어요. 이제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월 120만 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철수 씨는 IRP에서도 돈을 꺼내 쓸 수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적게 내거든요. IRP에 1억 3,600만 원이 있으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다고 치면 11년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120만 원, IRP 연금 100만 원, 합쳐서 22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생활이 되죠. 이게 바로 연금 크레바스를 메우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기노령연금이에요. 조기노령연금이 뭐냐? 국민연금을 조금 일찍 받는 거예요. 최대 5년까지 당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4세부터 받을 분이 59세부터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첫째,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냈어야 해요. 둘째,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30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건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이에요.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좋은 점은 돈이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공백기가 줄어들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연금액이 줄어들어요. 1년 당기면 6%씩 줄어듭니다. 5년 당기면 30%가 줄어요. 월 100만 원 받을 분이 70만 원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평생 가는 거예요. 한번 줄어들면 계속 줄어든 금액으로 받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조기노령연금은 정말 급하실 때만 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정해진 나이에 받으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연기연금처럼 늦춰서 받는 게 더 좋고요. 조기로 받으면 30% 줄고 늦춰서 받으면 36% 늘어나잖아요. 차이가 정말 크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60세부터 64세까지 공백기를 메우는 방법. 첫째, 재취업해서 일하기. 건강하시면 이게 제일 좋아요. 둘째, 퇴직금을 IRP로 받고 개인 돈도 넣어서 세금 혜택 받기. 이건 꼭 하세요. 셋째, 정 급하시면 조기노령연금 고려하기. 하지만 신중하게요. 넷째, 개인연금이나 저축이 있으면 그걸 활용하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시면 60세부터 64세까지 충분히 버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로 건강보험료 문제예요. 퇴직하시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잖아요. 그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다 봐요. 통장에 돈이 많으면 건강보험료가 확 올라가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퇴직금 1억 원을 통장에 넣어놨다가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70만 원 나왔대요. 1년이면 840만 원이에요.
이게 정말 큰 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퇴직금을 IRP에 넣으시면 이게 재산으로 안 잡혀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IRP가 더 좋은 겁니다. 세금도 아끼고 건강보험료도 아끼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머리가 복잡하실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60세 퇴직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으세요. 60일 이내 결정하셔야 해요. 둘째, IRP에 매년 900만원씩 추가로 넣으세요. 세액공제 최대한 받으시고요. 셋째, 가능하면 재취업이나 파트타임 일을 하세요. 소득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넷째, 64세 되면 국민연금 받으시고 IRP도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세요. 다섯째, 가능하면 연기연금 고려하세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늦춰서 더 많이 받는 게 유리해요. 이렇게만 하셔도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박영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작년에 60세에 퇴직하셨어요.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으셨는데 제 조언대로 IRP로 받으셨어요. 그리고 재취업을 하셨어요. 중소기업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데 월 200만 원 받으세요. 거기다 IRP에 매년 900만 원씩 넣으시고요. 세액공제로 118만 8천 원씩 돌려받으세요. 이렇게 4년 동안 하실 계획이래요. 그럼 64세에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버티실 수 있어요. 64세 되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나오고 IRP에서도 월 80만 원 정도 받으실 계획이고요. 거기다 만약에 일을 계속하시면 월급 200만 원도 있으니까 총 38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노후가 정말 안정적이죠. 영희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퇴직하고 막막했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대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계획이에요.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생각하세요. 그럼 늦어요. 퇴직금 받을 때 이미 결정을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리 알고 준비하시라고요. 특히 50대 중반이시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세요. 퇴직하기 5년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 가입 이력 확인하시고 IRP 알아보시고 추납할 게 있으면 추납하시고 임의 가입 고려하시고요. 이런 준비를 하시면 60세 퇴직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주택연금이에요. 주택연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예요.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예요. 만 5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매달 연금을 줍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되냐고요? 돌아가시면 집을 팔아서 그동안 받은 연금을 정산합니다. 만약에 집값이 올라서 남는 돈이 있으면 상속인한테 주고요. 부족하면 국가에서 보전해줘요. 이게 정말 안전한 제도예요.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집값과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어르신이 있다고 쳐봐요. 이분이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한 달에 약 110만 원 정도 받으세요. 평생 받는 거예요. 80세 어르신이면 한 달에 약 160만 원 정도 받고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받을 기간이 짧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빨리 신청하면 적게 받지만 오래 받고 늦게 신청하면 많이 받지만 짧게 받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만으로 부족하시면 주택연금을 일찍 시작하세요. 하지만 다른 소득이 좀 있으시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70세쯤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효율적이에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이순자 씨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73세시고요. 이분이 65세에 주택연금을 신청하셨어요. 2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로요. 한 달에 80만 원씩 받으세요. 벌써 8년 받으셨으니까 7,680만 원 받으신 거예요. 이분 말씀이 정말 다행이래요. 국민연금 4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주택연금까지 해서 120만 원이니까 생활이 된대요.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시니까 마음이 편하시대요. 그런데 주택연금에도 단점은 있어요.
첫째, 집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 없어요. 아니, 정확히는 집값에서 연금 받은 만큼 빼고 남는 게 있으면 물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 사시면 집값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물려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식한테 꼭 집을 물려주고 싶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하시면 안 돼요. 둘째, 한번 신청하면 중도에 그만두기가 어려워요. 그만두려면 그동안 받은 연금을 다 갚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주택연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집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하세요. 정말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자식한테 꼭 집을 물려주고 싶으시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택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2025년 기준으로 월 32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을 많이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못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계산을 해보셔야 해요. 복잡하시면 국민연금공단이나 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도와줘요. 자, 그럼 여기서 전체적인 노후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걸 4층 연금 전략이라고 해요. 1층은 국민연금이에요. 이건 기본이죠. 누구나 받으시는 거예요. 2층은 퇴직연금이에요. IRPO. 퇴직금을 여기 넣고 개인 돈도 추가로 넣는 거예요. 3층은 개인연금이에요. 연금저축 같은 거죠. 여유 있으시면 하시는 거예요. 4층은 주택연금이에요. 집이 있으시면 나중에 이걸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다 하시면 노후가 정말 든든해져요.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김대한 씨가 있다고 쳐봐요. 65세시고요. 1층 국민연금 월 120만 원 받으세요. 2층 IRP 연금 월 80만 원 받고요. 3층 개인연금 월 50만 원 받아요. 4층 주택연금 월 100만 원 받으세요. 합치면 월 35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 노후가 정말 안정적이죠. 물론 모든 분이 4층을 다 할 수는 없어요. 형편에 따라 다르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1층과 2층은 꼭 하세요. 국민연금과 IRP요. 3층과 4층은 여유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투자 이야기예요. IRP나 개인연금으로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우리 나이 되면 안전하게 하셔야 해요. 젊을 때는 주식에 많이 넣어도 돼요.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60대, 70대는 다릅니다. 잃으면 다시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셔야 해요. 예금이나 채권 같은 원금 보장 상품을 많이 넣으세요. IRP는 70%까지 펀드에 넣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다 넣지 마세요. 제 생각에는 30% 정도만 펀드에 넣고 나머지 70%는 예금이나 채권에 넣으시는 게 좋아요. 수익률은 좀 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안전해요. 노후 자금은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욕심을 부리셨어요. 70세에 IRP 돈을 주식펀드에 다 넣으셨대요. 그런데 주식시장이 폭락했어요. 30%가 날아갔대요. 그분이 얼마나 후회하시는지 몰라요. 노후 자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해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세요. 연 3%에서 4% 정도만 받아도 괜찮아요. 원금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대상 금융 사기가 정말 많아요. 고수익 보장한다고 하는 건 다 사기예요.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믿을 만한 곳에서만 하세요. 아는 사람이 소개한다고 해도 조심하세요. 제가 아는 분은 지인이 소개한 투자에 5천만 원 넣었다가 다 날리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너무 좋은 조건은 의심하세요. 자, 여기까지 주택연금과 4층 연금 전략, 그리고 투자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국민연금과 IRP는 기본이고요. 여유 있으면 개인연금과 주택연금도 활용하세요. 투자는 안전하게 하시고 사기는 조심하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 다음에는 실제로 얼마가 필요한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노후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냥 많으면 좋겠지 뭐. 이렇게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해요. 그래야 목표가 생기고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먼저 기본적인 생활비부터 생각해봐요.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2025년 기준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부부 최소 생활비가 월 230만원 정도래요. 적정 생활비는 월 300만원 정도고요. 여유 있게 살려면 400만원 정도 필요하대요. 물론 사는 지역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 다르죠. 서울에 사시면 더 들 거고 지방에 사시면 덜 들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의료비를 더하셔야 해요. 나이 들면 병원 가는 일이 많아지잖아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있어요. 한 달에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잡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가 활동비도 있어요. 여행도 가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요. 이것까지 합치면 부부 기준으로 월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해요. 혼자 사시면 한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요. 이게 한 달 기준이니까 1년이면 얼마예요? 부부 기준으로 4,200만원에서 4,800만원이에요. 20년을 산다고 치면 8억 4천만원에서 9억 6천만원이 필요한 거예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처음 계산했을 때 놀랐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 돈을 다 모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으니까요. 국민연금, IRP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이요. 예를 들어볼게요. 부부가 국민연금 합쳐서 200만원 받으신다고 쳐봐요. 그럼 1년에 2,400만원이에요. 20년이면 4억 8천만원이죠. 여기에 IRP연금이나 개인연금으로 월 100만원 더 받으시면 20년에 2억 4천만원이고요. 합치면 7억 2천만원이에요. 거의 다 채워지죠? 부족한 부분은 저축이나 주택연금으로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무작정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계획은 세우셔야 해요. 지금부터 실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예상 연금액을 볼 수 있어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볼 수 있고요. 로그인하시면 바로 나와요. 거기 보시면 본인이 65세에 얼마 받는지 나옵니다. 배우자 것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하세요. 회사 인사팀에 물어보시면 알려줘요. 그 퇴직금을 IRP로 받아서 어떻게 운용할지 계획하시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 틀이 잡혀요. 이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생각하세요. 개인연금을 더 넣을지, 저축을 더 할지 아니면 재취업을 할지요. 실제 사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정민수 씨 부부가 있어요. 남편이 58세, 부인이 56세예요. 남편은 2년 후에 퇴직해요. 퇴직금으로 1억 원 정도 나올 거래요. 국민연금은 64세부터 월 140만원 받으세요. 부인은 20년 가입해서 월 80만원 나와요. 부부 합쳐서 월 220만원이네요. 퇴직금 1억 원은 IRP로 받을 거예요. 그리고 매년 900만원씩 추가로 4년 동안 넣을 계획이래요. 그럼 IRP에 1억 3,600만원이 생기는 거죠. 이걸로 64세부터 월 80만원씩 받으실 계획이고요. 국민연금 220만원, IRP 연금 80만원, 합쳐서 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목표는 월 350만원이래요. 50만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남편이 재취업을 하기로 했대요. 월 150만원 정도 버는 일을요. 64세까지 4년 동안 일하시면 그 동안은 450만원이 되는 거예요. 넉넉하죠. 64세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IRP 연금으로 300만원이고 부족한 50만원은 저축으로 채우실 계획이래요. 그리고 75세쯤 되면 주택연금도 고려하신대요. 2억 5천만원짜리 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니까 마음이 편해지시더래요. 막연한 불안이 사라진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산해보세요. 첫째, 노후에 월 얼마가 필요한지 적어보세요. 둘째, 국민연금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하세요. 셋째,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넷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계획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노후가 보여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물가 상승률이에요. 지금 월 300만원이면 되는데 10년 후에도 300만원이면 될까요? 아니죠. 물가가 오르니까 더 필요해요. 물가 상승률을 연 2.3%로 잡으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300만원이 370만원 정도 돼요. 20년 후에는 460만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에 넣으셔야 해요. 다행히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올려줘요. 2025년에는 2.3% 올랐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실질 가치가 유지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점이죠. 하지만 개인 저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아야 해요. 최소한 연 3%에서 4%는 받으셔야 실질 가치가 유지돼요. 그래서 IRP 운용을 잘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금만 하시면 금리가 낮잖아요. 적절하게 채권이나 안전한 펀드도 섞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부 중에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남편이 먼저 가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남편이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 나와요. 남편 연금의 60%요. 예를 들어 남편이 월 150만원 받다가 돌아가시면 아내는 90만원 받아요. 그런데 아내도 본인 연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요. 만약 아내 연금이 80만원이면 유족연금 90만원을 받는 게 유리하죠. 그럼 아내는 총 90만원만 받게 돼요. 부부일 때 230만원 받다가 90만원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생활비가 절반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살아도 집세, 공과금, 식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 첫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 연금을 최대한 늘려놔야 해요. 최소한 남편 유족연금만큼은요. 둘째, IRP나 개인연금은 부부가 각자 따로 가입하세요. 그럼 한 분이 돌아가셔도 본인 연금은 계속 받아요. 셋째, 주택연금을 활용하세요. 혼자 남으시면 주택연금이 큰 도움이 돼요. 넷째, 생명보험이 있으면 좋아요. 큰 금액은 아니어도 종신보험 정도는 있으시면 도움이 돼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김영숙 씨라는 분이 계세요.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국민연금 월 160만원 받으셨대요. 영숙 씨는 본인 연금 월 90만원 있으시고요.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유족연금 96만원이 나왔어요. 본인 연금 90만원보다 크니까 유족연금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IRP 연금이 월 60만원 있으시더래요. 남편 생전에 본인 명의로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족연금 96만원, IRP 연금 60만원, 합쳐서 156만원 받으세요. 여기에 주택연금을 70세에 신청하셔서 월 80만원 더 받으세요. 총 236만원이에요. 혼자 사시기에 괜찮은 금액이죠. 영숙 씨가 말씀하시길 남편이 살아계실 때 잘 준비해놔서 다행이래요. 특히 IRP를 본인 명의로 해놓은 게 정말 잘한 일이래요. 이게 바로 준비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한 분만 준비하시면 안 돼요. 특히 전업주부셨던 분들 꼭 본인 명의로 연금을 준비하세요. 남편 연금만 믿지 마시고 본인 것도 만드세요. 그게 나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노후 자금 계산하는 방법과 배우자, 사망 대비까지 말씀드렸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노후에 필요한 돈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세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둘째, 국민연금, 퇴직금, 개인연금을 합쳐서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 계획하세요. 재취업, 추가 납입, 주택연금 등으로요. 넷째,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여유있게 준비하세요. 다섯째, 배우자 사망에 대비해서 각자 연금을 준비하세요. 특히 아내 연금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시면 노후가 훨씬 안정됩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하지만 공부하고 계획을 세우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지금 당장 준비하세요. 50대면 딱 좋은 시기예요. 60대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머리가 복잡하세요? 괜찮아요. 한 번에 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천천히 다시 들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노후는 준비하는 만큼 편해진다는 거. 아무 준비 없이 퇴직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퇴직하고 나서 막막해 하시는 분들, 생활비 걱정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신 분들은 달라요. 퇴직해도 여유 있게 사세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정보와 실천이에요. 정보를 아시고 실천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국민연금 수령 나이를 정확히 아세요.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아요. 본인이 몇 살부터 받는지 꼭 확인하세요. 두 번째,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리세요.
추납으로 과거 빠진 기간 채우시고 이미 계속 가입으로 60세 이후도 계속 가입하시고 여유 있으면 연기연금으로 늦춰서 더 많이 받으세요. 세 번째, 퇴직금은 무조건 IRP로 받으세요. 일시금으로 받지 마시고 IRP 계좌로 받으세요. 60일 이내에 결정하셔야 해요. 그리고 매년 900만원씩 추가로 넣어서 세액공제 최대로 받으세요. 네 번째, 부부가 함께 준비하세요. 특히 아내 연금을 꼭 만드세요. 전업주부셨어도 이미 가입으로 20년 채우시면 연금 받으세요. 다섯 번째,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하세요.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 얼마가 들어올지, 부족한 건 어떻게 채울지 계획 세우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럼 노후가 정말 달라집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저도 2년 전만 해도 몰랐어요. 우연히 알게 됐죠. 그런데 알고 나니까 너무 중요한 정보더라고요. 이걸 모르면 정말 큰일이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 친구 태수한테 알려줬고, 태수가 1000만원 넘게 아꼈잖아요. 그때 생각했어요. 이런 정보를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고. 우리 세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IMF도 겪고 자식 교육시키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부모님 봉양하면서 본인 노후는 준비 못하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챙겨야 할 때예요. 자식들 다 키웠으면 이제 우리 차례예요. 당당하게 준비하세요. 자식한테 짐 안 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식들한테 더 좋은 거예요.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시면 자식들도 마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준비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예상 연금액 확인하시고요. 은행 가셔서 IRP 계좌 만드시고요. 배우자랑 같이 앉아서 노후 계획 이야기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노후 보내요. 경제적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행도 가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시고요. 그러려면 지금 준비하셔야 해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 하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세요.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1355예요.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가까운 은행 가셔서 IRP 상담 받으세요. 그게 첫걸음이에요. 첫걸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하시면 다음은 쉬워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용어도 어렵고 복잡하고. 하지만 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정보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퇴직 앞두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